참! 학부모님들께 이번 행사 일정표 공유드려야겠다. 여기 있네, 행사 일정표. 선생님, 행사 일정 파일 감사합니다. 그런데 학생들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데 괜찮나요? 우리 아이 개인정보가 그대로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가려야 할 것 같아요.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을 잘못 공유했구나. 드디어 정리 끝! 방학이라도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이 연말정산 자료를 홈페이지에 올려야겠다. 뭐지? 연말정산 자료에 교직원들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고? 일단 얼른 게시글을 지워야겠다. 이런. 벌써 이렇게 많은 교직원들이 이 파일을 확인했다니. 네,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두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상황에서는 교사가 SNS로 학부모와 소통하던 중 실수로 학생의 소중한 정보가 유출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황에서는 행정실 직원이 연말정산 업무를 처리하던 중 교직원의 주민등록번호와 급여 정보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말았는데요. 만약 개인정보가 들어있던 파일이 암호화되어 있었거나 연말정산 자료 업로드 전에 자료를 면밀히 확인했더라면 개인정보 유출은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이면 이런 사고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학생, 학부모, 그리고 교직원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 그 중심에는 바로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인 여러분이 있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은 경상남도 교육청 정보보호 누리집에 정보보호 업무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들을 탑재하고 있는데요.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 보호 길라잡이를 클릭해 개인정보 보호 길라잡이 통합본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길라잡이에는 각급 기관이나 학교에서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매뉴얼이나 각종 서식 자료 등이 있으니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업무 중 어떻게 해야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지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개인정보의 개념에 대해서 잠깐 알아볼까요?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정보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뜻합니다.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다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름만으로는 누구인지 알 수 없지만 이름, 생년월일, 주소가 결합되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되어 개인정보에 해당하게 됩니다. 가명 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또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이를 가명정보라고 정의합니다. 예시에서 볼 수 있듯이 성명과 생년월일, 주소에 가명 처리를 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지만 추가 정보를 사용하거나 결합하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개인정보의 종류로는 일반적 정보, 교육 및 훈련 정보, 가족 정보, 의료 정보, 병역 정보, 신체 정보, 소득 정보까지 다양하게 포함됩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용어 중 생소한 개념 4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자,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 개인정보 취급자가 있는데요. 각각이 어떤 개념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개인정보 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란 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면 그 현황을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포함하여 공개해야 합니다. 교육행정기관, 각급 학교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에 관해서는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 지침 제5조에 의하여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이어서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란 실질적인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개인정보 처리자가 지정한 자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취급자는 개인정보 처리자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직접 개인정보 처리를 담당하거나 업무상 필요에 의해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처리하는 직원, 파견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등을 말합니다. 이번에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 연중 어떤 일을 하는지 연간 업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처음 시작하신다면 다음 3가지 사항을 체크해 봐야 합니다. 첫 번째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처리 방침과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내용이 변경되어 개정이 필요하면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결재를 받아 개정한 후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업무에서 자주 사용하게 될 PC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과 내 PC 지킴이의 관리자 계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담당자가 변경된다면 사이트 접속 방법과 계정 및 비밀번호 등을 후임자에게 인수인계해 주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계정이나 비밀번호를 모를 경우 교육정보원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시스템에 개인정보보호 총괄관리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교육부 인증서를 이용하여 담당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승인은 상급기관에서 진행합니다. 이번에는 시기별 개인정보보호 연간 업무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1에서 3월에는 개인정보보호 업무 추진 계획 수립을 진행하는데요. 신학기 개인정보 처리 유의사항 및 수집 이용 동의서도 작성하게 됩니다. 연간 단위 위탁의 경우 개인정보 처리 위탁 업무 파악 및 계약을 하게 되고 개인정보 보호 연간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게 됩니다. 이어서 3에서 4월에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개정합니다. 또한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운영 현황을 등록하며 개인정보 파일을 정비하고 개인정보 보호 종합지원 시스템 현행화 업무를 하게 됩니다. 5에서 6월에는 개인정보 보호 연간 교육 계획에 따른 교육 및 개인정보 처리 수탁자 관리, 감독 및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8에서 9월이 되면 개인정보 내부관리 계획 개정 및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개인정보 파일 정비 및 개인정보 보호 종합지원 시스템 현행화 업무를 합니다. 이때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확인하고 필요시 개정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사안 발생 시 개인정보 목적외 제3자 제공을 해야 하고 인사이동 또는 전보가 발생하면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접근 권한을 변경해야 합니다. 또 이용 목적을 달성했거나 보유기간을 달성했다면 개인정보 파기 대상을 파악하고 적법하게 파기해야 합니다. 특히 매월 3번째 수요일은 사이버 보안 진단의 날로 PC 운영체제를 업데이트하고 백신을 업데이트하며 악성 코드를 탐지하고 치료해야 합니다. 그리고 PC 내 개인정보를 탐지하고 삭제하거나 암호화하여야 합니다. 다만 방학 기간 중 미사용 컴퓨터는 실행 생략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업무의 상세 내용은 경상남도 교육청 정보보호 누리집 개인정보보호 길라잡이에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개인정보 보호 업무의 세부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업무 세부 내용 그 첫 번째는 개인정보 보호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업무는 1에서 2월 시작되는데요. 이는 교육행정기관만 해당하고 학교는 교육정보원에서 수립한 개인정보 보호 업무 추진 계획을 준용하며 별도로 수립하지 않아도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 업무 추진 계획 내용은 교육정보원에서 개인정보 보호 업무 추진 계획을 수립하면 교육행정기관에서는 교육정보원에서 수립한 계획을 참고하여 개인정보 보호 업무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업무 추진 계획은 K-에듀파인, 업무관리, 업무지원, 알림판, 일반 게시판, 기본계획 알림방, 직속기관에 탑재되어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학기 개인정보 처리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학기 개인정보 처리 시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파기할 때의 유의사항과 각종 업무 처리 시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는데요. 2에서 3월인 신학기의 개인정보 처리 유의사항으로는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시 유의사항,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또는 위탁 시 유의사항, 개인정보 파기 시 유의사항,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누리집에서의 유의사항, 공문, 이메일, 메신저 등 이용한 개인정보 처리 시 유의사항,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CCTV 설치, 운영 시 유의사항, 개인정보 처리자의 주요 업무 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전 기관 및 학교에 신학기 시작 전 안내하고 있는 공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직원들이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유의사항 내용을 전파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학기 초가 되면 학생, 학부모들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게 되는데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단계에서 유의해야 할 점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의 근거인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를 살펴보겠습니다. 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수집의 대표적인 방법은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지만 그 외에도 법률에 특정한 규정이 있거나 정보 주체와의 계약 체결 및 이행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 개인정보의 수집 제한에 따라서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하는데요. 이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수집하는 양식이나 내용을 매 부에서 검토하여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해야 합니다. 특히 수집 기준은 개인정보 처리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정보 주체를 위한 방향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해야 합니다. 정보 주체의 동의는 동법 22조 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라 정보 주체의 동의를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받을 경우 각각의 동의사항을 구분하고 중요 내용은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는 처리가 제한됩니다. 여기서 민감정보란 사상, 신념, 노동조합, 정당의 가입, 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유전정보, 그 밖에 정보 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이고 고유식별번호는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 등록번호인데요. 이 두 정보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가 가능합니다. 반면 고유식별번호 중 주민등록번호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할 수 없으며 반드시 법률에 의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동의서 작성 시에 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 4가지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즉,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그리고 수집 항목, 세 번째로 보유 및 이용 기간, 마지막으로 동의 거부권 및 그에 따른 불이익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에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중요한 내용은 다른 내용과 명확하게 구분되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내용으로는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및 외국인 등록번호,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및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재화나 서비스의 홍보 또는 판매 권유 등을 위하여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정보 주체에게 연락할 수 있다는 사실과 같은 사항이 있는데요. 이러한 항목은 글자의 크기와 색깔 및 굵기 또는 밑줄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다른 내용과 명확히 구분되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작성 시 유의해야 할 내용 세 번째는 만 14세 미만 아동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할 경우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때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인 법정 대리인의 성명과 연락처는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사상이나 신념 및 건강과 같은 민감 정보와 여권번호와 운전면허번호, 그리고 외국인 등록번호와 같은 고유식별 정보 처리를 위해서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는 다른 사항과 구분하여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주민등록번호는 동의를 받아 처리할 수 없고 법률, 대통령령 등에서 구체적으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에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고지하는 등 정보 주체에게 이를 알려야 합니다. 예시를 참고하여 올바르게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를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인정보 처리 위탁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관이나 학교에서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관에서는 1월, 학교에서는 3월경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을 하게 되는데요. 개인정보 처리 위탁을 실시하기 전 유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먼저 개인정보 처리 위탁인지 또는 제3자 제공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처리 위탁의 경우 현행화된 표준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 수탁자 관리 감독 및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개인정보 처리 위탁 종료 시 보안 확약서, 파기 확인서 등을 진구해야 합니다. 또한 수탁자 명, 위탁 업무 내용, 위탁 기간을 개인정보 처리 방침 또는 누리집 게시판에 기재하여 공개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위탁자란 기관이나 학교에서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 처리자를 말하고, 수탁자란 업체와 같이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제3자를 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탁자와 수탁자의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위탁자 입장에서의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위탁을 할 경우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입니다. 이때 현행화된 표준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 서식을 활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필수 항목에는 위탁 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목적의 개인정보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의 감독에 관한 사항,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을 누리집에 공개해야 하는데요. 즉, 업무 내용이나 수탁업체를 누리집에 공개해야 합니다. 이때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포함하여 공개하거나 별도의 게시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탁기간 중 개인정보 처리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 및 관리, 감독을
수탁기간 내 1회 실시하여야 합니다. 수탁자 교육은 직접 현장에 방문하여 교육하는 방법과 교육 자료를 수탁자에게 제공 후 자체 교육 실시 증빙 자료를 받는 방법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수탁자가 자체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이나 결과 증빙 자료를 위탁자에게 제출하고 그 결과는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관리 감독은 직접 현장에 방문하여 점검하거나 점검표를 수탁자에게 제공 후 자체 점검 실시 증빙 자료를 받는 방법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이 종료되었을 때는 개인정보를 반환하거나 파기 여부 확인서 및 보안 확약서를 진구해야 합니다. 수탁자 교육 및 관리, 감독에 필요한 자료는 경상남도 교육청 정보보호 누리집에 탑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수탁자 유의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탁자는 위탁받은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수탁자 역시 개인정보 처리자로서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데요.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3자 제공, 목적의 이용 제공 등 처리 시 위탁자와 동일하게 수탁자에게 해당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탁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위탁자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고 점검 및 감독에 응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처리 위탁과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은 둘 다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나 처리하는 업무가 다르므로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개인정보 처리 위탁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근거하고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은 동법 17조에서 20조의 그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위탁은 위탁자의 개인정보 업무를 처리할 목적으로 위탁자의 이익을 위해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것이지만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은 제3자의 이익 또는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가 처리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위탁 업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수탁자에게 이전되더라도 수탁자를 위탁자의 직원으로 보기 때문에 수탁자에 대한 관리 감독의 의무가 있고 손해배상의 책임도 위탁자와 수탁자가 부담하게 되지만 제3자 제공의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되고 나면 제3자의 책임하에 개인정보가 처리되고 손해배상의 책임도 제3자가 부담합니다. 개인정보 처리 위탁은 원칙적으로 위탁 사실을 누리집에 공개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위탁 사실을 정보 주체에 고지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은 제공 목적 등을 고지하여 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은 후 제공해야 하지만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에 의한 경우는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위탁 업무 예시로는 PC 유지 보수 등 유지 관리 용역, 졸업 앨범의 외주 제작,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자료 출력을 출판사, 인쇄소에 맡기는 경우 등이 있고 제3자 제공의 업무 예시로는 교육활동 홍보를 위해 언론사, 홍보지, 누리집에 제공하는 경우, 외부 대회 또는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병무청 요청으로 졸업생 학생 생활 기록부를 제공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연간 교육 계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관과 학교에서는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해 연 1회 이상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데요. 즉,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담당자, 취급자, 수탁자 등의 교육 계획을 포함하여 개인정보 보호 연간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데요. 단, 교육행정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는 연 2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 방법으로는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부 정보보호교육센터, 경상남도 교육청 온라인 전달 연수 등 온라인 연수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교육 내용 및 절차는
매년 게시되는 개인정보 보호 교육 이행 준수 안내 공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란 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기준 및 보호 조치 등을 법에 따른 기재사항을 포함하여 문서화한 것을 의미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수립 및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요. 각 기관에서는 누리집 하단에 있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통해 게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방침은 내용 개정이 필요할 때 개정해야 하는데요. 현행화할 주요 사항으로는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및 연락처, 각종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령, 제3자 제공 및 위탁 사업, 기관 및 학교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 파일 내역,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 관리 방침 등이 있습니다. 이때 수정되거나 변경된 이력을 관리해야 하며 기존에 등록되어 있던 개인정보 처리 방침은 삭제하면 안 됩니다. 이번에는 개인정보 보호 내부 관리 계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 내부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는데요. 개인정보 보호 내부 관리 계획이란 개인정보 처리자가 취급하는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통해 수립, 시행하는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안전조치 내부 기준을 의미합니다. 모든 기관 및 학교는 내부 관리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필수 항목을 반드시 포함해서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내부 관리 계획은 관련 법령 등 내용이 변경될 경우 개정해야 하고 모든 기관 및 학교는 개인정보 보호 내부 관리 계획 개정 시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개정 시 변경 이력을 관리해야 하고 결재 후 전 직원들에게 공람이나 게시 및 교육 등의 방법으로 전파해야 합니다. 다음은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운영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정보 처리기기는 고정형과 이동형이 있는데요. 먼저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이나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선 및 무선망을 통해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를 뜻하는 것으로 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 등을 의미합니다.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현황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데요. 매년 각 기관 CCTV 현황을 조사하고 조사한 내용은 3월 31일까지 개인정보 보호 종합 지원 시스템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상세 내용은 공문으로 안내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 기기의 설치 및 운영은 공개 장소와 비공개 장소로 나누어지고 지켜야 할 사항도 달라지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개된 장소는 공원, 도로, 지하철 등 불특정 다수가 접근하거나 통제하는 데 제한을 받지 않는 장소를 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통 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통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하여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각급 학교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 8, 학생의 안전대책 등에 의거하여 설치 및 운영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비공개 장소인 경우는 해당 장소를 이용하는 자의 동의를 받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 장소로는 직원만 출입이 가능한 사무실, 통제구역, 학교 관계자만 출입이 가능한 교실, 실험실 등 학교 시설이 해당됩니다. 이번에는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운영할 경우 지켜야 할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하려면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데요.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공청회 등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해당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 설문조사 또는 여론조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설치 목적을 변경하거나 추가로 설치할 때에도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이 필요합니다. 다만 동일 목적 내 단순 추가 설치의 경우에는 의견 수렴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자는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출 수 없고 녹음 기능 사용은 금지됩니다.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자는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 방침을 수립하고 이를 누리집에 게재하여야 합니다. 이때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포함할 수 있고 이 경우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 방침을 마련하지 않아도 됩니다.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 방침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이 설치 근거 및 목적, 대수, 위치, 범위, 관리 책임자, 담당 부서 및 접근 권한자, 영상 촬영 시간, 보관 기간, 보관 장소, 처리 방법,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영상정보 열람 요구 조치,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 등이 있습니다.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안내판을 설치할 경우에는 정보 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출입구, 정문 등 눈에 잘 띄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며 설치 장소에 따라 정보 주체가 쉽게 판독할 수 있도록 안내판의 글자 크기와 높이를 조절하여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외국인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에는 안내판을 한국어와 외국어로 병기하는 것이 좋고 동일한 장소 또는 건물 내라고 하더라도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각각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안내판에는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 책임자의 직책 및 연락처, 그리고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위탁 시 수탁관리자의 성명 또는 직책, 업체명 및 연락처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란 사람이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또는 거치하여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선 및 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 드론, 자율주행차에 장착된 카메라, 바디캠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활용하여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할 경우 불빛, 소리, 안내판 등으로 해당 정보 주체가 촬영 중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고지해야 합니다. 단 드론을 활용한 높은 고도에서의 항공 촬영 등 정보 주체에게 알리기 힘든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구축한 개인정보 포털 누리집에 공지하는 방법으로 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포털에 기업 공공서비스, 드론 촬영 사실 공지에서 고지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자는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와 같이 운영 관리 방침을 수립해야 하며 이를 누리집에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와 같이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포함하여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 방침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운영 근거 및 목적, 운영 대수, 관리 책임자, 담당 부서 및 접근 권한자, 영상 촬영 시간, 보관 기관, 보관 장소, 처리 방법, 영상 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영상 정보 열람 요구 조치,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 등의 내용은 운영 및 관리 방침에 포함되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관이나 학교에서는 정보 주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개인 영상 정보의 열람 또는 제공 요청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개인 영상 정보 열람 신청 및 정보 제공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신청이 들어오면 접수 확인 후 내용을 검토하여 열람 및 제공을 하거나 열람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마지막으로는 기록 및 관리를 해야 하는데요. 각 절차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보 주체나 다른 기관에서 신청서 또는 공문으로 영상 정보의 열람 신청을 하면 본인 여부, 신청서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 영상이 있는지 파악하여 접수, 확인합니다. 그리고 해당 영상에 제3자의 영상이 포함되었는지 여부와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열람 등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에는 10일 이내 서면으로 거부 사유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반면 열람 또는 제공할 경우에는 영상 화면을 현장에서 열람하거나 영상 파일, 출력물 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단, 제3자가 촬영된 경우 모자이크 처리 등으로 정보 주체 이외의 자가 개인 영상 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때 개인 영상 정보의 제3자 제공이 가능한 경우는 정보 주체에게 동의를 얻은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 업무 수행 등의 경우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개인 영상 정보 열람 또는 제공권을 개인 영상 정보 관리대장에 기록 및 관리하면 됩니다. 개인 영상 정보 관리대장에는 열람, 제공 외에도 목적의 이용, 파기한 경우에도 작성해야 합니다. CCTV 등 저장된 개인 영상 정보가 주기적으로 자동으로 파기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에도 개인 영상 정보 관리대장에 기록 및 관리해야 합니다. 기록 및 관리되어야 하는 자동 파기 관련 내역은 개인 영상 정보 파일의 명칭, 파기 일시, 파기 담당자 등입니다. 이는 교육부 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제12호 서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개인정보 파일의 개념과 개인정보 파일의 등록 및 공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정보 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을 의미합니다. 각 기관 및 학교는 개인정보 파일을 나중에 알아볼 개인정보 보호 종합 지원 시스템에 등록하게 되는데요. 개인정보 파일이 생성되거나 정비되는 4, 5월 및 9, 10월에 해당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개인정보 파일을 등록할 때는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개인정보 파일 표준 목록에 따라 등록하고 기관에서 필요한 경우 표준 목록 외에 개인정보 파일도 등록합니다. 단,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내부 업무용으로만 사용되는 개인정보 파일도 포함하여야 하기 때문에 각 기관 및 학교에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내부 검토를 거쳐 표준 목록 외의 개인정보 파일도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파일의 보유 및 파기 현황을 주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포함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파일로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파일은 다음과 같은데요. 대표적인 예외 조항으로는 일회적으로 운영되는 파일 등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파일이나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로 촬영된 개인 영상정보 파일 등이 있습니다. 2023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이전에는 내부적으로 활용되는 개인정보 파일은 등록 대상에서 제외였으나 개정 이후에는 등록 대상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교직원 인사기록부와 급여정보 등 내부적으로 활용되는 개인정보 파일도 등록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이러한 개인정보 파일을 등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종합 지원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종합 지원 시스템이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개인정보 파일 내역이 변동될 경우 활용하게 됩니다. 개인정보 파일의 등록 외에도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까요? 먼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시스템에서 하셔야 될 일은
개인정보 보호 업무 담당자를 등록하는 일입니다. 각급 기관 및 학교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또는 개인정보 보호 총괄 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취급자를 지정하여 승인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 총괄 관리자는 상위 기관에서 승인받아야 하고 개인정보 취급자는 기관 및 학교 내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또는 개인정보 보호 총괄 관리자가 승인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개인정보 파일의 등록과 변경 및 파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정보 파일은 생성 후 60일 이내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종합지원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 파일은 일부를 파기하거나 신규로 수집하여 보유 건수가 증감한 경우 또는 개인정보 파일 담당자가 변경된 경우나 운영 근거 또는 제3자 제공 내역 등 등록사항의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파일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파일은 이용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보유기관의 경과 등의 경우에는 파기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파일을 등록할 때는 개인정보 파일이 생성된 후 60일 이내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는데요. 등록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파일 관련 업무 처리 절차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정보 취급자가 업무 처리를 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개인정보 보호 총괄 관리자가 취합하여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개인정보 파일 취급자가 업무 처리를 할 때는 개인정보 파일 취급자가 직접 개인정보 파일 등록, 변경 등 업무를 진행한 후 개인정보 보호 총괄 관리자가 해당 업무를 승인하게 됩니다. 반면 개인정보 보호 총괄 관리자가 취합하여 정리할 때는 개인정보 보호 총괄 관리자가 교내 개인정보 파일 업무 내역을 취합한 후 직접 등록, 변경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사이버 보안 진단의 날에 수행하는 PC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PC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이란 PC 내에 보관하고 있는 고유 식별 정보가 포함된 파일을 식별하고 이를 암호화 또는 삭제 또는 예외로 지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때 고유 식별 정보는 필요한 최소한의 건수만 보유해야 하고 법적 근거 없이 보유하고 있는 고유 식별 정보는 모두 삭제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의 설치 및 실행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치 프로그램은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기관 및 학교 내 스쿨넷 집선망에서만 접속이 가능한데요. 설치 프로그램 다운로드 후 실행하면 사용자 매뉴얼 및 관리자 매뉴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시작 메뉴 내에 프라이버시 아이 아이콘이 생성되며 이를 클릭하여 실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프로그램이 실행되지 않는다면 관리자 매뉴얼을 참고해 활성화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어서 PC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 점검 및 조치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의 첫 화면에서 기본 검사를 클릭하여 점검을 수행할 수 있으며 검사 결과에 따라 암호화, 삭제 또는 예외 지정 세 가지의 후속 조치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는 일정 시간이 지난 후 관리자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 통계를 확인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기관 또는 학교 내 직원들의 검사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이트에 접속한 후 나이스 기관 코드인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하면 됩니다. 맨 처음 화면인 보유 에이전트 순위에서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화면 상단 엑셀 로그 버튼을 클릭하여 이를 엑셀 파일 형식으로 내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설치 프로그램 다운로드 URL에 탑재된 관리자 및 사용자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접근 권한 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이란 무엇일까요?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이란
데이터베이스 등과 같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기관이나 학교 등에서 자주 사용되는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는 나이스, K-에듀파인, 기관 또는 학교 누리집 등이 있는데요.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은 개인정보를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니 접근 권한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주 업무 시기는 인사 이동 및 전보 등이 발생하는 1, 3, 7, 9월 등입니다.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접근 권한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차등 부여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기존 사용자의 접근 권한을 즉시 회수해야 하며 그 이후 신규 사용자에게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편의를 이유로 공유 계정을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접근 권한의 부여나 변경 및 말소에 대한 내역을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업무 분장에 따른 권한 부여의 적정성을 수시로 점검하여 정비를 실시해야 합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은 목적 내 제3자 제공과 목적 외 제3자 제공으로 나누어집니다. 각각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먼저 개인정보의 목적 내 제3자 제공 시에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5가지 고지 의무 사항을 준수해야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보 주체에게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1번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내용이기 때문에 이용 기간 반드시 다른 항목과 구분될 수 있도록 동의 거부 권리와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및 색깔로 동의를 받을 때 정보 주체에게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특히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와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과 보유 및 이용기간 항목은 명확히 표시되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 제공을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강조하여 고지해야 하는 항목을 강조하지 아니한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그 외에도 다음과 같이 수집 목적의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법률의 특별한 규정, 법령상 의무 준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한 소관 업무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명백히 정보 주체 등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 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수집 목적의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경우는 정보 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 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며 만약 제3자 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어서 목적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목적의 이용이나 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법에서 허용하는 몇 가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즉,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개인정보의 목적의 이용, 제공 제한의 각 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데요. 허용되는 경우에는 제1호 정보 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제2호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7호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호 법원의 재판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호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목적 외 제3자 제공 절차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야 하는데요. 먼저 법적 근거를 검토해야 하고, 두 번째로 개인정보 제공 및
보호조치 문서로 요청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대장 기록 및 관리를 거쳐 누리집에서 공개하게 됩니다. 다른 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 제공 요청을 받았을 경우 처리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 제공 요청이 들어오면 먼저 법적 근거를 검토하고 근거가 없는 경우 정보 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제공받는 자에게 문서로 보호 조치를 요청해야 하는데요. 이때 자료를 제공하면서 이용 목적과 방법 및 기관과 형태 등을 제한하거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를 마련하도록 문서로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의 목적의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 및 관리하고 제공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누리집에 10일 이상 계속 게재하여 공개해야 합니다. 이때 제공하는 개인정보, 제공받는 기관, 법적 근거, 제공받는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 날짜를 게재해야 하는데요. 단, 정보 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았거나 수사 목적 제공인 경우에는 누리집에 게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번에는 개인정보 파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정보 보유 기간의 경과 및 처리 목적 달성 또는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적법한 파기 절차를 거쳐 지체 없이 5일 이내에 파기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법령 근거에 따라 보존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개인정보 파일을 문서로 등록한 경우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 및 파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단 이 경우에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 관리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 파기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중에 설명해 드릴 개인정보 일부 파기도 이 절차를 준수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파기할 대상을 내부 검토하여 파기 계획을 수립 후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또는 분야별 책임자의 승인을 받습니다. 파기를 실시한 후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시스템에서 삭제 요청하는 등 파기 사항을 기록 관리하고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의 파기 결과를 확인받으면 됩니다. 개인정보 파일의 파기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정보 취급자는 개인정보 파일 파기 요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는 개인정보를 파기한 결과를 확인하고 개인정보 파일 파기 관리 대장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서 개인정보 파일 목록을 수정하고 개인정보 보호 종합지원 시스템에서 개인정보 파일을 삭제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의 파기는 개인정보 일부 파기와 전체 파기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개인정보의 일부 파기란 저장 중인 개인정보 중 보유기관이 경과한 일부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경우로 운영 중인 개인정보가 포함된 여러 파일 중 특정 파일을 골라 파기하는 것입니다. 개인정보가 저장된 백업용 디스크나 테이프에서 보유기간이 만료된 특정 파일만 파기하는 경우, 탈퇴한 특정 회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경우, 각종 신청서 등 종이문서에 기록된 정보 중에서 특정한 정보를 파기하여야 하는 경우 등이 개인정보 일부 파기에 해당됩니다. 개인정보 일부 파기에는 전자적 파일 형태 파기 방법과 기록물과 인쇄물 및 서면과 그 밖의 기록 매체의 파기 방법이 있습니다. 전자적 파일 형태는 개인정보를 삭제한 후 복구 및 재생되지 않도록 관리 및 감독하거나 응용 프로그램, 상용 도구 등에서 제공하는 삭제 기능을 이용하여 삭제, 백업 시 파기 대상 정보를 제외한 백업을 하면 됩니다. 반면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 매체는 절삭, 천공, 마스킹 처리를 해야 합니다. 각 매체에 맞는 방법으로
적법한 절차대로 파기를 하시면 되며 특히 복원되거나 재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파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개인정보 전체 파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정보의 전체 파기란 저장 중인 개인정보 중 보유기간이 경과한 전체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경우입니다. 개인정보 전체 파기에는 개인정보가 저장된 백업용 디스크나 테이프 전체를 파기하는 경우, 전체 회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경우, 각종 신청서 등 종이문서에 기록된 정보 전체를 파기하여야 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파기 방법에는 소각이나 파쇄 등 완전 파괴하는 방법과 전용 소재 장비를 이용하여 삭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완전 파괴는 개인정보가 저장된 각종 신청서 등 종이문서를 소각하는 것, 하드디스크나 자기 테이프 등의 저장 매체를 파쇄기로 파기하는 것, 소각장이나 소각로에서 태워서 파기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반면 전용 소재 장비를 이용하여 삭제하는 것은 디가우저를 이용하여 하드디스크나 자기 테이프에 저장된 정보를 삭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데이터가 복원되거나 재생되지 않도록 초기화 또는 덮어쓰기를 하는 것이 좋은데요. 개인정보가 저장된 하드디스크를 3회 이상 완전 포맷하거나 데이터 영역에 무작위 값으로 덮어쓰기, 해당 드라이브를 안전한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암호화 저장한 후 삭제하고 암호화에 사용된 키를 완전히 폐기하거나 무작위 값을 덮어쓰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복원되거나 재생되지 않도록 파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 대응 및 정보 주체 권리 보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정보 침해 사고는 개인정보 유출과 개인정보 노출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정보의 유출이란 개인정보가 해당 개인정보 처리자의 관리와 통제를 벗어나 제3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개인정보 노출이란 일반 인터넷 이용자가 해킹 등의 특별한 방법을 이용하지 않고도 정상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하여도 타인의 개인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인터넷 등의 개인정보가 방치된 경우를 뜻합니다. 그렇다면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정보 주체에게 통지하고 교육부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는데요. 개인정보 유출 등이 발생할 경우 72시간 이내 유출 등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 시점과 그 경위,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 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개인정보 처리자의 대응 조치 및 피해 구제 절차 등을 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단, 정보 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누리집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것으로 통지를 가름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신고해야 하는데요. 1명 이상 개인정보 유출 등이 발생하면 72시간 이내에 내용 및 조치 결과를 상급기관을 경유하여 교육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즉, 유, 초, 중학교 및 소속기관은 해당 교육지원청과 교육정보원을 경유해 교육부에 보고해야 하고 고, 특수학교,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은 교육정보원을 거쳐 교육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1,000명 이상,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 1명 이상, 그리고 해킹과 같은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근에 의한 유출 등이 발생할 때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인지 후 긴급 조치를 취한 다음 정보 주체에게 통지하고 개인정보 유출 등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어서 민원 대응 후 결과 보고 및 개선을 이행해야 합니다. 단계별로 살펴보면 사고를 인지한 후 신고 접수 및 보고를 하여 유출 등 사고 대응반을 소집합니다. 그 후 유관기관 협조 체계를 확인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긴급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정보 주체에게 유출 등 사실을 72시간 이내에 통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부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유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음 절차는 민원 대응인데요. 민원 대응을 위한 별도의 오프라인 창구를 개설하고 운영해야 하며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방법 안내를 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 대응의 마지막은 결과 보고 및 개선 이행입니다. 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하고 사고 사례 전파 교육 및 개선 대책을 시행하여 재발을 방지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사고 대응 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누리집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개인정보 누리집 노출 방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신입생 반편성 자료를 누리집 탑재 시 본인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신입생의 경우 생년월일과 성명, 중학교 신입생은 출신 학교 학번, 성명만 기재하되 성명의 경우 전체 글자를 노출하지 않도록 합니다. 누리집 게시판에 첨부 파일을 탑재할 때 이미지를 스캔한 파일의 경우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엑셀은 셀이나 시트 숨김 기능 등이 있어서 가급적 PDF 등으로 변환한 후에 게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게시물 탑재 시 불필요한 자료를 게시하는 것은 지양하고 내부 업무를 위한 자료를 교직원만 열람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게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열람 청구 등에 대한 대응, 즉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개인정보 처리 방침 수립 시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 정지, 동의 철회 요구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를 포함하여 누리집에 공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보 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 삭제, 처리 정지, 동의 철회 요구가 가능한데요. 정보 주체의 열람 등 요구 시 10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 열람 등에 대한 결과를 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만약 열람 요청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정보 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해야 합니다. 네, 지금까지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로서 알아야 할 개인정보 보호 관련 각종 법령, 규정, 업무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경상남도 교육청 정보보호 누리집에 정보보호 업무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들 중 개인정보 보호 길라잡이를 참고하시면 각급 기관이나 학교에서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매뉴얼이나 각종 서식 자료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주소로 들어가시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개인정보 보호 업무와 관련된 누리집으로는 법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교육부 등에서 운영하는 누리집들이 있으니 참고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보호는 단순한 규정이 아니라 우리의 책임과 관심에서 시작됨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로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무에서 지켜야 할 규정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개인정보 보호에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소중한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개인정보 보호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결국 개인정보 보호로 나아가는 큰 한걸음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